어제 우리가 이 스윕 컷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여기 면에다가 서클을 하나 그렸었어요. 서클을 하나 그렸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이 고정축이라 하여서 조립도에서는 부품 번호 5번이었죠. 5번 부품에 고정축이 순화사로 나 있고 베이스 부품에는 여기 암나사로 나 있어야 했었죠. 그랬을 때 고정축 순화사에는 우리가 M10 피치 값은 1.0 이렇게 가는 나사로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런데 웍스에서는 구멍 가공 마법사를 쓰건 축에다가 주석 나사산 표시를 가건 이렇게 삼각형의 단면들이 나오게 형상이 안 생기니까 프린팅으로 출력할 때는 얘네들이 민자 원통면이 되니까 나사산 표시가 안 돼서 조립하기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스윕 컷을 연습한 거예요. 그럴 때 나선 곡선을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 나선 곡선의 기능에 숨어 있는 나선 곡선을 쓰기 위해서 요 면에다가 서클을 하나 그렸고, 서클을 그릴 때 서클의 지름을 얼마로 잡았어요? 10.6. 좀 크게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출력할 때 품질이 감안이 돼야 되니까 출력할 때 조립 공차를 생각해서 0.6파이로 원을 그렸고, 0.6파이로 원을 그렸고, 이 원을 그렸을 때 0.6파이짜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는 딱 이거 10파이로 가면은 순화사가 조립되는 거하고 암나사가 조립되는 거하고 약간의 틈새가 있어줘야 출력하는 품질이 좀 거칠기 때문에 조립이 잘 되는데 10파이로 가면 이게 딱 붙어버리니까 조립할 때 억지 끼워 맞춤 스타일로 돼버려 가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립할 때 공차를 생각해서 반지름으로는 0.3 정도의 오차가 생기게, 지름으로는 10.6파이로 암나사 구멍을 넓힌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서클을 그리고 나서 서클을 가지고서 나선 곡선을 쓰는데 이 서클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좀 그렇긴 하네요. 나선 곡선의 옵션들 중에 뭐를 썼나요? 정의 기준에서 높이와 피치라는 거를 적용을 했죠. M10 곱하기 1.0 요거에서 피치 값은 요 1.0이었고 피치는 여기에 적용되는 거였죠. 피치. 그리고 높이로 옵션을 선택한, 높이와 피치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이 유효나사부의 깊이를 우리가 도면에서 실측해서 11로 봤었단 말이죠. 그것이 높이라는 거에 적용이 된 거였죠. 여기까지는 정리되셨나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나선 곡선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요거를 이용해서 컷 스윕을 사용하기 위해서 평면을 하나 만들어줬죠. 이 평면 만들 때 여러분 고생 많이 했죠. 제1참조는 뭐예요? 그냥 이 나선 곡선을 제1참조로 선택을 하고 이 나선 곡선의 끝점을 선택해서 위치를 잡아준 거죠. 이거 옵션이 곡선을 지나면서 끝점에 일치한 거죠. 곡선에 대해서는 직각이면서 끝점에는 일치인 요 옵션으로 평면을 만들었죠. 이걸 왜 그래요? 나선 곡선을 궤적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프로파일을, 단면 형상을 이렇게 그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평면을 만들었고 스윕의 단면 스케치를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
쌤 이상한데 피치는 1.0이었지만 이 단면에 피치 값 적용하기 위해서 그대로 1.0을 넣어버리면 무슨 형상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컴퓨터상에서 비매니폴드 형상이 생겨서 두께 값이 0인 지점이 여기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죠.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얘를 0.99로 살짝 눈가림 한 거예요. 에러가 안 나게. 그렇게 해서 커스입을 이용해서 암나사부를 냈어요.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잘 보세요. 제가 동글뱅이 표시하는 이 시작 위치. 시작 위치를 여러분이 커서로 확대해서 한번 보세요. 나선 곡선은 디자인 틀에서 잠깐 디자인 틀에서 나선 곡선은 숨기게 해줍시다. 쉐입 형상하고 나선 곡선하고 겹쳐 있으니까 그림이 잘 안 보일 거예요. 디자인 틀에서 나선 곡선을 숨기게 해주시고 그러고 볼게요. 어때요? 여기가 시작한 지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순화사를 이 방향에서 회전시키면서 체결할 때 여기가 문제 생겨요? 안 생겨요? 자, 어제 이거 수입 컷까지 가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이거 편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왜 편집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자리가 이렇게 민자로 면이 꺾여 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나사산이 순화사가 들어갈 때 여기에 걸려 가지고 안 들어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여기를 불완전 나사부처럼 우리가 정리하거나 그려줘야 돼요. 정리하거나 그려줘야 되는데 이때 요거를 좀 단순하게 갈게요. 단순하게 갈 건데 어떻게 가는가 잘 보시기 바래요. 나선 곡선의 스케치는 우리가 서클을 따로 그려가지고 해줬고 스윕 컷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렇다고 나선 곡선을 이쪽으로 더 생기게 만들어 주느냐? 그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선 곡선을 하나 더 만들고 복합 곡선이라는 걸 또 써야 됩니다. 이쪽으로 가는 나선하고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이렇게 가는 나선을 하나 더 만들어 줘야 그거를 따라가는 형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가 아니라 시작하는 지점을 이쪽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나선 곡선 2를 하나 더 만들어 줘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나선 곡선 1, 2를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복합 곡선이라는 기능으로 나선 곡선 2개를 컴프러치 시켜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좀 할 건데요. 자, 롤백 바를 우리는 조절할 수가 있죠. 롤백 바를 클릭한 상태에서 나선 곡선 만들기 전까지로 롤백 바를 올려줄게요. 그러면은 나선 곡선하고 커스입하고 평면 만들기 이렇게 적용한 것들은 다 억제, 서프레스 될 거예요. 손 모양이 생기면 이렇게 끌어올려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거를 간단하게 나선 곡선을 하나 더 만들지 말고 이 모서리를 못따기 2 곱하기 45도 정도로 넉넉하게 바꿔버리면 어떨까 라는 거예요. 물론 1 곱하기 45도 정도로 줘도 형상이 나와요. 정리가 돼요. 근데 넉넉하니 2 곱하기 45도로 갈게요. 요 모서리 보이죠? 클릭하고 못따기 2 곱하기 45도 변경했죠? 롤백 바를 다시 내릴게요. 어때요? 아까 시작점에 이렇게
시작 위치에 면이 생성된 게 없어졌죠. 이렇게 하면은 나선곡선 이 방향으로 가는 거를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편집해야 되는 거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됐나요? 요거를 이렇게 편집해서 피처 순서를 좀 조절해 가지고 롤백바로 피처 순서를 조절하면서 요 기능으로 정리를 했다면, 여기는 나선 곡선으로 그리고 스윕 컷으로 해 가지고 앞나사부를 만든 형상이에요. 또 앞나사를 작업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뭐하고 조립할 자리? 예, 03 서포트라는 부품하고 M4였나요? 어디 갔노? M4로 조립하기 위한 요 구멍도 우리가 스윕컷으로 요거를 또 파느냐? 오늘은 다른 거를 또 알려드릴게요. M4 같은 경우는 교실에 볼트가 좀 있는데 그 볼트로 조립할 수 있는데, M4 같은 경우는 여기 구멍이 좀 작아요. 그래서 출력물을 나사산을 내면서 억지로 이거를 뚫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좀 작은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필라멘트 재료가 PLA라 가지고 플라스틱하고 유사하기는 해요. 성분은 친환경 재료긴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거를 나사산을 내면서, 길을 내면서 볼트를 여기다가 꽂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힘들기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얘를 갖다가 앞나사를 일일이 내느냐? 그거는 좀 귀찮고요. 요번에 볼 거는 사실 숨어있는 기능이에요. 구멍가공 마법사에 내려가는 화살표 있죠? 요거 눌러보세요. 나사산이라는 기능이 따로 있나요? 자, 그럼 쌤, 어제 나사산이라는 기능부터 쓰지 왜 이제사 이거를 이야기하나요? 스윕컷으로 나사산의 모양들이 어떻게 나는지 눈으로 우리가 직접 살펴봤으니까 요 개념을 적용해도 이해가 빠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교로 요거를 써볼게요. 나사산 클릭해 주세요. 자, 나사산 도구 유형 및 크기 프로파일은 공칭 나사산. 공칭이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름 나사산 프로파일 전용입니다. 작업용 나사산에는 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작업용 나사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핸드탭 그런 거에 적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원통면에 나사산을 작성할 모서리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먼저 속성창에 떠 있죠. 자, 모서리를 먼저 선택해 달래요. 어느 모서리를 선택하냐면 여기 요 모서리 보이나요? 화면을 좀 확대해서 요 모서리를 선택할게요. 잠시 지나면 어떻게 돼요? 뭔가 미리 보기로 보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 칸은 옵션 시작 위치라는 게 있어요. 밑에 속성 보이죠? 자,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M4가 블라인드 형태로 구멍가공 마법사 적용해서 뚫어섰죠. 나사부의 깊이를 제가 그냥 바로 불려들었는데 요거 나사부의 깊이 7로 말씀을 드렸어요. 즉 시작하는 면 여기에서부터 이게 7mm만 들어가는 거였어요. 즉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요 칸은 시작 위치를 정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요 면을 찍어 볼게요. 자, 요 면을 찍으니까 마침 조건 블라인드 형태로 나와 있는 값은 기본 값으로 몇이 들어가 있나요? 요거를 몇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네, 7로 한번 바꿔 봅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의 길이가 좀 바뀌었어요. 그죠? 10이었을 때보다 얘를 7로 이렇게 바꾸니까 미리 보기가 줄어들었어요. 되셨나요? 네. 그러면서 스크롤을 내려봅니다. 또 얘는 스펙 항목에 보면 유형이 무슨 탭으로 표시가 돼 있나요? 기본이? 여러분은 처음 본 거니까 그렇겠구나. 저는 예전에 한번 써가지고 그래요. 매트릭 탭을 선택하세요. 매트릭이 무슨 뜻이냐면 미터 단위를 사용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매트릭 탭 선택하셨나요? 여기에서 매트릭 탭이 있고 인치 탭도 있고 그리고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탭이라는 애하고 다이라는 애하고 두 가지로 설명이 돼 있어요. 탭은 암나사예요. 다이는 수나사예요. 민석 씨는 그 다이라는 공구 써봤는가? 수나사 낼 때 쓰는 건데 수공구기는 한데. 그래요. 하긴 뭐 볼트 만드는 회사에 있지를 않았으니까 그렇긴 하겠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그 인치 탭이든 매트릭 탭이든 어떤 거를 선택해야 적합한 거예요? 암나사를 가야 되니까 탭이라는 거를 선택해야 돼요. 그 중에서도 매트릭을 선택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매트릭 탭으로 스펙의 유형을 정한 거예요. 네. 자, 매트릭 탭으로 갖고 크기는 뭐로 바꿔야 돼요? 여기가 원래 무언 자리였어요? 구멍가공 마법사 할 때? M사. 그래요. M사를 찾아봅시다. 오, 겁나 많아요. 그죠? 미치겠네. 환장하겠네. M사의 일반 나사를 나타내는 M사만 있는 게 아니고 M사 곱하기 7, 0.7 이렇게 돼 있어요. M사 곱하기 0.7.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일반 나사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이건 일반 나사라는 뜻이에요? 피치값이 있는데 가는 나사라는 뜻이죠? 가는 나사라는 거예요. 뭐 근데 이 정도면 그래도 출력하고 난 다음에 그 M사 실제 물건 교실에 있으니까 M사 나사를 이렇게 때려 박을 때 요거는 잘 그 나사산을 길 내놓은 거를 따라가면서 낼 때는 괜찮게 쓸 수가 있어요. 일반 나사는 아니지만 M사 볼트에는 일반 나사로 이게 수나사가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거 암나사는 지금 M사의 피치값 0.7인 거를 쓰더라도 길은 나 있으니까 이 출력물을 좀 깎으면서 이렇게 가는 데는 괜찮아요. 그래서 M사의 피치값 0.7로 한번 정해 보세요. 자, 이 미리 보기가 좀 작아지죠? 작아졌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요거 스크롤 내려서 절단 나사산 방법은 절단 나사산이 맞아요. 깎고 들어가는 거로 생각해야 되죠. 구멍가공 마법사로 생성된 이 모서리가 안찌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갔기 때문에 절단, 여기를 더 깎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단 나사산으로 선택하는 게 맞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사산 옵션은 우리가 볼트를 구매해서 쓸 때 일반적으로 볼트가 오른 나사로 다 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나사산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럼 이 스펙들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 있으세요? 없어요? 오케이.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얘를 단면 보기로 또 살펴봅시다. 단면도 보기로 살펴봅시다. 요거 딱 눌러갖고요. 우측면 보기로 단면, 평면을 선택할 때 우측면으로 요거를 선택해 놓으시고 우측면, 그리고 요 화살표를 클릭해서 요렇게 가보세요. 이야, 나사산이 생겼다. 잘생겼다. 그죠? 호호, 신기하세. 자, 요렇게 나선 곡선을 만들어주면서 얘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것은 일반 나사까지 다 되면은 좋은데 그게 좀 부족했다는 게 오게 티죠. 자, 그러면 요것도 처음에 사용할 때 어디가 문제가 생기겠어요? 단면 보기 그대로 켜놓을 걸 그랬네. 자, 단면 보기에서 이렇게 놔두면, 자, 시작하는 위치의 구멍은 모가지가 너무 작죠? 볼트의 수나사부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깎고 들어가야 되는데 볼트의 수나사로 이거를 길을 더 내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피치값 맞춰서 가야 되는데 이럴 때 통과하는 이 모가지가 너무 작죠? 그런가요? 커요? 작아요? 작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어떤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이 못따기를 여기에다가 추가한 것처럼, 여기다 못따기 추가한 것처럼 이 짝에도 못따기를 추가할 필요가 있죠. 네, 요거는 한꺼번에 좀 할게요. 왜? 아직 여기 안 했으니까. 요거 하고 못따기 추가하는 거를 끼겨 넣을게요. 자, 그러면은 역시 요 모서리에도 나사산 기능을 마저 추가할 건데, 나사산. 자, 얘에서도 역시 이 나사 위치는 요 모서리 똑같이 잡으면 되죠. 요거 잡고 설정 값들을 한번 봅니다. 앞서 정한 값들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되어 있죠. 뭐만 조절해 주시면 돼요. 시작 위치, 그죠? 시작 위치를 클릭해서 파랗게 바꿔 놓고, 그리고 요 면을 클릭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미리 보기 여기까지 이상 없으시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모서리하고 여기 모서리에 나사산 기둥으로 아예 추가를 해줬습니다. 자, 앞서 한 것처럼 롤백 바를 또 백 합시다. 나사산 추가하기 전으로 롤백 했어요. 그러면 여기 두 개의 모서리 보이죠? 요 두 개의 모서리 선택해서 다중 선택했고요. 저는 이거는 못따기를 그냥 1로 가면 좋겠어요. 1 곱하기 45도 되셨나요? 그리고 롤백을 다시 내릴게요. 어머, 여기서 이건 에러가 나죠. 왜 그랬을까요? 자, 못따기를 먼저 사용한 것이 되게 바꿨죠. 그거는 뭔 이야기예요? 나사산을 사용할 때 여기 있었던 모서리를 없애버린 거죠. 그러기 때문에 얘가 재생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X 표시 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이렇게 조절을 해 봅시다. 못따기를 이렇게 내릴 수 있나요?
잠깐 너무 빨리 이야기했는데 못따기를 요렇게 들어갈 때 요거 잠깐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이 못따기를 저는 피처를 아래로 내려놓고 요 모서리를 클릭하고 요 모서리를 클릭하고 요런 걸로 바꿔줬어요. 기하 조건으로 인해 피처 요지 이렇게 바꾸고 잠깐. 자, 지금 제가 트리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 모서리를 선택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중인데, 여기가 이렇게 나사산을 만들면서 생기느라고 요 모서리로 내가 바꾸고 싶어도 요 모서리로 바꾸고 싶어도 요 면 때문에 이게 끊어지고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이것을 못따기 순서를 디자인 트리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 순서를 조절할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못따기를 클릭해서 이렇게 디자인 트리 순서를 이렇게 클릭해서 내리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못따기를 제가 클릭해서 올리고 내리는 걸 잠깐 보여드렸죠. 근데 요거 순서를 바꿨을 때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러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는 이 나사산 기능을 쓰기 위해서 모서리를 표시해야 되는데, 자, 요럴 때 요거 잠깐 또 빨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것을 편집하는 거를 다 같이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 스케치는 모서리로 사용할 수 없음을 잠깐 보여드렸고, 자, 나사산 1 요거부터 피처 편집 들어갈게요. 피처 편집 들어가는데 나사산 1은 어느 자리예요? 여기 첫 번째 사용했죠? 요 모서리 안 되는 거 보여드렸죠? 어느 거? 안쪽에 있는 모서리예요. 아유, 화면이 잘 안 보이겠네. 안쪽에 요 모서리죠.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시작하는 위치를 이 면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시작하는 위치는 이 허공에서 이렇게 깎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것도 이렇게 되셨죠? 네. 그러면서 나머지 값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확인. 그럼 어때요? 여기 불완전 나사부도 예술. 불완전 나사도 이렇게 잘 표시가 됐죠.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나사산 2를 여기 거를 또 편집을 해 볼게요. 나사산 2의 모서리도 요거로 바꿔주면 되죠. 네. 나사산 2 피처 편집 눌러서 요 모서리 선택해서 바꿨어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컷스윕이라는 기능으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지만, 컷스윕이라는 기능으로 앞나사를 만들 수가 있지만, 어느 거하고 곡선의 나선곡선이라는 것을 같이 궤적으로 써서, 그리고 비교 삼아 요번에는 뭐를 해본 거예요? 요번 시간에는 구멍가공 마법사에 숨어 있었던 나사산 요 기능을 이용해서 팔 수도 있다. 그런데 나사산 기능을 쓸 때는 지금 내가 내는 게 앞나사인지 수나사인지 구분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지금 M사 이거는 앞나사였으니까 뭐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탭으로 가야 되죠. 탭인데도 인치예요, 메트릭이에요? 메트릭 탭으로 가야 되죠. 단점은 또 뭐예요? 거의 가는 나사 위주로 이게 사용되고 있어요. 가는 나사 위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일반 나사가 적용되는 거에는 쓰기가 불편하다라는 거, 요 단점 기억해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세이브 해 주세요.